요즘 시대에는 이 카카오 스토리가 예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 카카오 스토리가 좀 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정서도 그렇고 뭐 이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빨라요.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 좀 느려요. 이게 뭐 친구 이렇게 검색하거나 뭐 하려면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 편리한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뭐 사업에서 뭔가 좀 더 이익적으로 뭐 이렇게 좀 돈적으로 좀 부가가치가 좀 더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너무 좋겠죠? 네, 그런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의 강사님, 임원수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카카오로 마케팅 하자 요 강의 주제로 강의하게 된 트렌드 헌터의 임원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실제 강의는 좀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40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좀 내용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그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좀 임팩트 있게 전달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오늘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제가 PPT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아마 느낌은 좀 전달이 되실 겁니다. 그럼 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혜성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뭐 이 책을 써가지고 현재 인물 검색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 책 쓰니까 좋게 인물 검색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면은 나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별도의 그 양력은 안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력이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예요. 어떻게 보면 뭐 IT나 이런 쪽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SNS는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마음에 드는 SNS 하나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면은 충분히 다들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 저 스스로도 증명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마 몇 년 전에는 저라는 사람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런 무대까지 서게 된 거죠. 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트렌드가 지금 모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보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6개를 넣어놨는데 카카오가 우리가 맨날 카카오톡 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략한 내용을 좀 이해시켜 드리면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모바일 트렌드와 카카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뭐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모바일로 통한다. 저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스마트폰 다들 들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제가 요즘 강의할 때는 이 컴퓨터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만 들면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자기 전에 또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자기들 옆에서 보시잖아요. 자,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지만 여기에 좀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2013년부터 나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 좀 오래 전에 왔어요. 2년 전에 왔어요. 지금 뭐 모바일로 된다는 거는 좀 늦은 거고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를 볼게요. 네이버 같은 데도 한 10년, 15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제패했었죠. 근데 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좀 뒤졌어요. 모바일 적응 속도는 좀 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죠. 다들 점심 드시고 오셨죠? 예, 약간 졸릴 수도 있는데 좀 가볍게 보시라고 좀 카카오 쪽 캐릭터 넣어봤습니다. 자, 스마트폰 들고서 뭘 가장 많이 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뭐 뉴스 보시는 분도 있고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카카오만 봐도 공부할 게 12개 어플을 깔아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이거 딱 들면서 뭐 재밌는 게 뭐 있을까 맨날 보시잖아요. 뭐가 재밌을까? 맨날 들고 있음에도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뭐 계속 찾아보고. 자,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마케팅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면은
뭐 저 네이버가 제일 압도적이었죠. 뭐 블로그 마케팅, 카페 마케팅, 뭐 지식인 마케팅 이런 거. 그다음에 뉴스 이렇게 내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쪽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카카오 쪽이고 또 요즘에는 조금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쪽 구글에서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의 그 운영체제라는 게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아니라 그 구글의 검색창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굳이 저쪽에 몰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자료 같은 걸 올려보면 검색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보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또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몸인데 뭐 얘도 물론 한 몸이고 이 인스타그램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음식 먹기 전에 일단 사진 찍고 보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이제 이쪽 인스타그램인데, 재밌는 동네입니다, 이쪽도.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한다는 말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쪽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밴드는 다들 하실 거예요, 밴드. 예, 밴드 다들 하실 거고, 이제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정도 공부할 게 있고, 여기는 유튜브 동영상, 내지는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쪽 페이스북은 흔히 말하는 SNS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 분들 딱 옆에 명함 주고서 아, 저 여기 고혜성쇼에 출연했었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의 기본은 온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 한번 본 걸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본 사람들 명함 받고서 거기부터 이제 친구 맺고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페이스북하고 이 카카오가 또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네이버에 좀 올인했던 마케팅을 요즘에는 여러 개가 생겼기 때문에 좀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를 좀 전문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좀 많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플랫폼의 이해라고 써놨는데, 제가 오늘 살짝 설명드리고 나면은 집에 가서 매번 이제 이러실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카카오 홈페이지를 그냥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한 번도 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쪽 스마트폰에서 그냥 카톡만 했지, 저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서비스 이외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기 가장 최근에 나오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거죠. 메신저, 그러니까 채팅하는 메신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왜 택시 서비스가 저기 갖다 붙어지는지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셔서 한두 시간 정도 쭉 훑어보시면 아, 카카오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실 때 저 홈페이지 먼저 가서 쭉 훑어보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 옆에를 보면은 이제 카카오 회사의 간략한 그런 정리를 해놨는데 2010년에 시작했죠. 불과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얼마 안 된 회사고 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 2012년,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릴 채널 같은 경우 2013년, 합병 발표 작년 5월 26일 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서비스가 2개 나온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1일에 공식 합병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택시라는 거는 올해 3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신문 같은 데 내놓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고, 여러분들이 저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을 깔고서 한번 켜보신 다음에 여기 나가셔서 바로 해보시면은 올 수도 있어요. 이미 저걸 인지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많고 또 저게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보시면은 내 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에 미리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카카오톡으로 다시 옵니다. 자, 이 말 거짓말입니까? 결국에는 카카오톡으로 온다. 전화번호 받아가 채팅하려고, 메시지 전달하려고. 페이스북 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카카오톡으로 온다. 이 말 좀 동의하십니까? 예. 결국에는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는 회사가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자,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의장이시죠? 김범수 의장이시고, 뭐 요즘에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만나고 싶어하는 기업인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네이버랑 이렇게 같이, 제가 이런 표현 써볼게요. 네이버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다음과 재혼을 한. 맞습니까? 네, 그런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라는 회사를 좀 잘 보시면은 내 사업 어떻게 확장할지, 아니 어떻게 마케팅할지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참고로 저 책에 보면은 5년 전에 카카오톡을 만들 때 모든 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나가도록 만들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나가게 만들겠다. 자, 저 조그만 카카오톡 하나를 통해서 다 지나가게 만들겠다. 뮤직, 카카오페이, 카카오토픽, 카카오택시, 좀 있으면 카카오TV라는 말 반드시 나옵니다. 다 붙고 있죠. 이거에 그냥 하나에 그냥 다 집중이 되고 있고, 뭐 이런 회사를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뭔가 계속 모이는 형태, 이런 게 외국에는 뭐 페이스북이고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도 아닌데 막 결제가 되는 뱅크홀레 카카오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게 지금 붙는 거죠. 요즘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카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걸로 그냥 되는 시대가 왔고,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뱅크홀레 카카오가 전국 편의점과 손잡고 바코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내가 편의점 갔는데 뭐 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어. 그럼 이걸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옵니다. 불과 몇 달 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스티브 잡스의 혁신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김범수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주의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범수 의장이 작년 10월 1일 날 합병 발표를 할 때 뭐 요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다음 카카오는 앞으로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회사로 가겠다.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메신저인지 알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인지 알았는데 왜 갑자기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그 말에서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 택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생활에서 제일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갖다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걸 조금씩 봐보시면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 뭐 저는 제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요즘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냉장고에 우유가 다 떨어졌다. 근데 그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날라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랑 손잡고서 냉장고에 뭘 달아가지고 그걸 뭐 연결만 시키면, 사물 인터넷의 기본은 만물을 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거기에 핵심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맨날 뭐 스티브 잡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김범수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런 것 좀 보면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카카오 플랫폼을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총 6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왼쪽을 보면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저기 P는 플러스 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옐로우 아이디라고 하고, 오른쪽은 SNS인 카카오 스토리, 그 위쪽에 보면은 스토리 채널, 그리고 밑에는 카카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있는 카카오의 서비스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마케팅적으로 우리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알아야지만 저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자세히 볼게요. 카카오톡, 메신저라고 하죠. 채팅을 하는 공간. 1대1 채팅도 되고 1대 다, 또 그룹 채팅도 되고. 자, 그 채팅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플러스 친구와 옐로우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친구와 옐로우 아이디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차이점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렇게 채팅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여기 플러스 친구라고 이렇게 숨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하면은 얘네들이 내 친구 목록에 이렇게 들어와서 박히고, 이렇게 박히고, 또 무슨 할인 정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쪽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이렇게 들어와서 박히죠. 자, 그런 게 이제 플러스 친구와 옐로우 아이디인데, 자, 플러스 친구는 P라고 돼 있고 옐로우 아이디는 Y라고 돼 있습니다. 구분이 쉽죠,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채팅하다가 발견할 수 있는 애들이다. 채팅하다가.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볼게요. 자, 플러스 친구는 뭐 한 2천만 원 입점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기업 내지는 병원 이런 데가 많이 했죠. 버거킹 같은 대기업 여기 가보면은 뭐 1대1 채팅이라고 이렇게 말 걸어보려고 말 걸어보면은 얘네들 응답 안 해주죠.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전달해줘요. 뭐 할인 정보가 있다, 뭐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햄버거 좋아해가지고 버거킹 맨날 가거든요. 그러면 저거 가가지고 뭐 이거 있어요 하면은 싸게 해주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뭐 이게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이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보시다 보면은 아예 노란색을 해놓고 뭐 플러스 친구가 있다, 친구 추가해 주세요, 그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게 이런 서비스였다는 거. 이게 뭐 입점비가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용이 들음에도 대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효과가 엄청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우리가 공중파에 막 몇 억씩 써가지고 해도 잘 안 보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막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고, 우리 항상 이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1대1 채팅이 안 된다고 했어. 돈도 많이 들어. 자, 그에 반해서 옐로우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옐로우 아이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임원수, 저의 이제 옐로우 아이디라는 건데, 입점비가 없어요. 얘는 무료예요.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기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1대1 채팅 돼요. 즉, 고객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은 나는 거기에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식당이다. 몇 명 갈게요. 저녁 6시에. 그러면 그거를 예약을 받아주면 되죠. 미용실이다. 언제 갈게요. 오세요. 그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강사들은 뭐 수강생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응답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개인 카톡하고 이 옐로우 아이디는 다른 애예요. 개인 카톡은 그냥 저한테 오는 거고, 이 옐로우 아이디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친구 추가 개념이에요. 친구 추가. 자, 물론 이런 개인들도 다 친구 추가 개념이지만 요 옐로우 아이디라는 것도 친구 추가 개념이에요. 하지만 얘는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지만, 얘는 옐로우 아이디와 플러스 친구는 친구 추가를 해놓으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얘도 늘어나고, 버거킹 같은 경우 1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70만 명한테 메시지가 한 방에 가다 보니까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거겠죠. 자, 옐로우 아이디도 비슷해요. 친구가 계속 늘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 아이디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때고,
자, 아까 1대1 채팅이 된다고 했고, 또 저기서 중간에 보면 홈 바로 가기라고 있는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플러스 친구와는 살짝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옐로우 아이디는 공짜로 개설해서 쓸 수 있는 거다. 내 개인 카카오톡을 알려주지 않아도 비즈니스용 카카오톡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응대를 해주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옐로우 아이디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면은 저 맨 앞에는 우리가 어떤 분하고 카카오톡 하다가 그 사람이 궁금하면은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 카카오 스토리가 마케팅이 좀 잘 되는 건데, 중간에 보면은 저의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나오고, 옆에 보면은 이제 스토리 채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카카오 스토리는 뭐 줄여서 뭐 카스라고도 하고, 뭐 스토리 채널 줄여서 뭐 스체라고도 하는데, 조금 볼게요. 자, 카카오 스토리 조금 보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제가 그냥 캡처를 해놓은 건데, 맨 왼쪽에 보면은 뭐 소식이라는 게 있죠. 소식은 내 친구의 소식이라든지 내가 소식받기 하고 있는 채널에 정보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 그것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아침에 올린 애는 아침에 글이 지나갔고, 이따 저녁에 올린 애들은 이따 저녁에 글이 지나가겠죠. 자, 그런 소식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내 스토리. 내 얘기 쓰면 되죠. 글, 사진, 동영상, 링크. 글, 사진, 동영상, 링크.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뭐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에서는 뭐 내 친구라든지 뭐 내가 관심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네 번째 그림 보면은 위에 그 더보기라는 데가 있는데, 더보기를 보시면은 뭐 내가 어떤 걸로 연결해 놨는지 그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카카오 스토리 조금 자세히 보면은, 자, 카카오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게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이에 반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은 친구가 5000명까지 되죠. 5000명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SNS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분들, 저 어디 고혜성쇼에 같이 출연했었던, 같이 방청 왔었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명함이라도 하나 받아놓으면은 여기 전화번호가 연결되면서 이제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댓글 가서 달아주면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기본적으로 카카오 스토리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둘씩 계속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나의 우호 세력 내지는 충성 고객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은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골 고객을 1000명을 만들어 보자. 나의 우호 세력 1000명을 만들어 보자. 요거만 된다면은 저는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친구가 1000명까지 된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를 보다 보면 중간에 무슨 소식 받기라는 버튼이 있고,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소식 받기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운영자가 글을 올려줬을 때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 스토리의 소식이라는 데서 글이 올라가죠. 보통 3개의 글을 올려주는데 그 글이 올라갑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자, 요거를 스토리 채널이라고 해요. 스토리 채널. 자, 카카오 스토리가 친구 1000명의 제한이 있는 반면에 스토리 채널은 친구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용으로 나온 거죠. 친구를 많이 늘려서 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이런 용도로 써라. 왜냐하면 1000명으로는 좀 인원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걸 최대한 늘리라는 거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녀의 요리 레시피라고 요리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인데, 지난 2월 달에 교육을 받으셨는데 지금 54,000명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제품을 공동구매 같은 걸 이렇게 빵 때린다. 그러면 많이 사겠죠?
그동안에 무슨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공동구매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여기서 내가 관심 정보라고 소식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공동구매를 때려. 그럼 다들 거기서 그냥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요 개인 카카오 스토리 친구 1000명과 이 스토리 채널 친구가 무제한인 요 개념 좀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개인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을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두 개를 다 운영을 하거든요. 개인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의 매력 발산 용도로 써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의 전문가이며 난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런 거를 마치 일기장에 쓰듯이 차분하게 적다 보면은 나를 몰랐던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 책 읽은 내용 쓰고 내가 어디 갔으면 그 내용 쓰고 또 아니면 나도 슬픈 일이 있으면 나도 이런 일도 슬프다. 그 카카오 친구 여러분들한테 조언 좀 구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진실되게 쓰면은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을 하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 임헌수 세 글자로 넣어놨어요. 임헌수 세 글자로 넣어놨는데 보통 요게 수정이 가능하죠. 뭐 임헌수의 뭐 예를 들어서 SNS 전문가 임헌수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임헌수하고 본인 전화번호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죠. 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름 세 글자 이외에도 본인이 어떤 거를 어필하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문장을 써서 나를 수식하는 문장을 써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얘 카카오 스토리의 장점이 뭡니까? 다른 데 이렇게 가가지고 댓글 달 수 있죠. 마음에 드는 분들 가가지고 댓글 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채널이라는 데서 가서도 댓글 달 수 있고 또 저기 어떤 글이 마음에 들면은 갖다가 공유를 해올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네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쪽에 보면 임원수의 모바일 마케팅이에요. 여기는 저 개인 카스랑 살짝 그림이 다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몇 명이 소식을 받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2,980명이 뭐 제가 올려놓는 정보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소식 받기라는 걸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약 3,000명 가량 되시는 분들께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저건 무한정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지금 10,000명을 목표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도 주고 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두 개를 다 해야 되긴 하는데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1,000명의 그런 우호 세력이나 단골 고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부터 일단 채워보자. 1,000명의 친구를 만들어 보자. 나의 우호 세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걸 운영하다 보면은 인원이 꽉 차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내가 인원이 다 찼으니까 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다 운영이 가능하죠. 이제 간혹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양쪽에 다 올려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지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그래서 정보를 올려주거나 뭐 재밌는 걸 올려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기는 그런 것보다는 좀 개인의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 좋겠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2-3권씩 책 읽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럼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나 오늘 뭘 읽고. 그러면 딱 가서 봐도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저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못 주는 거고 전문가가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관련 분야의 책을 계속 읽는 거죠. 읽는 건데 그거를 나 읽었다고 이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저런 분야로 읽었구나. 그걸 알지. 본인이 맨날 1,000권 읽었다. 몰라요. 뭘 읽었는지. 근데 읽은 걸 예를 들어서 책 껍데기라도 해놓고 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 사람이 저런 책을 읽었구나. 그래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저 분야의 전문가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카카오톡 매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옐로 아이디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쪽 세 개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동네고, 이쪽에 보면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SNS라고 하죠. SNS. 사회관계망인데, 친구가 1000명, 친구가 무제한. 짧게 설명드렸지만, 요 5개가 다 다른 동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걸 하나씩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저 옐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요. 저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친구와 옐로 아이디 같은 게 효과가 좋은 이유는 메시지를 쏴줄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카톡에 들어가서 박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근데 문자는 하도 스팸 같은 게 많이 날라오다 보니까 뭐 속된 말로 생각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카톡에 들어와서 박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숫자 1만 있어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저거 지워야 되잖아,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가서 들어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광고 글을 때려도 일단 그 일이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가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오픈율, 그러니까 읽혀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메시지 효과가 굉장히 좋죠. 옐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조사해 보시면은 옐로 아이디 공식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카카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옐로 아이디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다가 어려우면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쯤이라면은 집에 가서 나도 저 스토리 채널도 한번 해보고 요 옐로 아이디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아까 플러스 친구 말씀드렸어요. 입점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못해. 하지만 옐로 아이디는 입점비가 없어요.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옐로 아이디는 해야 돼요. 자, 플러스 친구는 왜 설명드렸냐면은 그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개념을 파악하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지금쯤이라면 요 4개는 깔아놓고 이제 써봐야 되겠죠. 자, 스토리 채널이라는 거 깔아놓고서 이제 사람을 계속 소식받기량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 이 옐로 아이디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의 친구가 생겼다. 그럼 1000명한테 합법적으로 광고 문자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 2개 조합해가지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제가 이 옐로 아이디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옐로 아이디는 친구 추가로 계속 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남시장이다. 우리는 성남 사람들이고, 그럼 성남시 옐로 아이디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걸 친구 추가를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계속 해가지고 뭐 이래서 성남 뭐 100만 명이 다 이렇게 그 친구가 돼 있다. 그래서 성남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한 방 탁 쏴주면은 쫙 가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옐로 아이디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그 반상회를 주최하는 사람이다. 반상회 옐로 아이디 만들고서 다 이렇게 친구 추가한 다음에 딱 몇 월 며칠 날 반상회 있습니다 하고 한 방 몇십 쏴주면은 가는 거죠, 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범수 의장이 전 국민이 다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뭐 전문용어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저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근데 저 같은 강사들은 굉장히 좋죠. 그동안에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방에 여기서 다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내 개인 카톡 사생활을 알려주지 않아도 비즈니스용 카카오톡 아이디인 옐로 아이디만 알려주면은 친구도 계속 늘어나고 또 응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좀 적절히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이제 카카오의 좀 6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넣어봤어요. 뭐 그 전에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심리학 스토리라고 이렇게 또 채널이 나와 있죠. 19만 명이에요. 19만 명. 19만 명. 이 친구는 저의 그 절친 후배 중에 하나인데 NLP라는 그 심리학 강의를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전문적인 박사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심리학적으로 제일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0만 명이 소식받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 교수나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20만 명한테. 매일. 자,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제가 조금 뭐 문자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 뭐 판이라는 말도 쓰는데 판을 지배해라. 저에서 나오는 판은 이겁니다. 이 스마트폰. 여기. 강남 땅을 지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길 지배하면 돈을 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C를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를 머릿속에 완전 잊어먹고 여기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보여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정보를 보여줄까 그것만 매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하려고 네이버는 뭘 매일 보여주죠? 녹색, 페이스북은 파란색, 카카오는 노란색. 이 심리학 스토리는 빨간색에 저 뭐 우주인 같은 저 빨간색의 심리학 스토리로 써져 있는 저 로고는 제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만 명한테는 매일 각인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 올리는 그 순간에는 20만 명을 지배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이제 따온 건데 판을 지배하라. 요 화면입니다. 딱 요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페이스북 난리죠, 요즘에. 판을 지배하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고요. 자, 옐로우 아이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친구가 계속 늘어나는 개념이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맨 앞에는 뭐 미용실, 두 번째는 옷 파는 데, 세 번째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트렌드 헌터인데 미용실에 1000명이 지금 친구가 돼 있어요. 자, 가끔씩 메시지를 탁 쏘면은 한두 달 동안 안 왔던 손님이 온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잊어먹고 막 그러다가 이게 뭔가 딱 뭐 이번 주 주말에 오면 5,000원 할인해 줍니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날라왔다.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아까 1대1 채팅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소통을 열심히 해주는 거고 언제 가겠다. 뭐 예약 받아주는 거고 그런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내일 뭐 입지? 저기는 3,497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3,497명한테 제가 메시지를 딱 쏠 수 있다는 거죠. 신상이 나왔다. 탁 사세요. 옵니다. 자,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곳인데 저희는 당연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강의를 판매한다고 표현해 볼게요. 자, 강의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것도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저희 트렌드 헌터가 지금 거의 6,000명 되는데 저 개인도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서 뭐 무료 강의를 합니다. 와주세요 하면은 1,000명은 다 안 오더라도 한 10명 오겠죠? 마음만 먹으면 100명 오게 만들 수 있어요. 날짜 잘 잡아서 선물 준다고 하면서 꼬시면 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때는 뭐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하면 오겠죠. 옐로우 아이디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카오 그룹은 잠깐 이제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밴드 많이 하실 거예요. 네이버 쪽에 밴드. 그거랑 비슷한 동네가 카카오의 카카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 모일 수 있는 장치죠. 그동안에 카페 같은 데 사람을 많이 모았다면은 지금은 뭐 밴드나 이런 그룹 이런 데로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뭐 제가 운영하는 커피홀릭이라는 데인데 지금 한 600명 정도 되지만 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뭐 어디 뭐 커피 마셨다 그런 내용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 무슨 커피 용품을 공동 구매합니다. 또 때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중간에 마마켓이라는 옷 파는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6, 700명 있어요. 그걸 쭉 정보 주다가 옷 팝니다. 공동구매 때립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수요 공구, 수요일날 공동구매 하겠다 이제 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고 있던 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와서 이제 또 구매도 하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이어트 헌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3,400명, 아니 4,000명이 넘습니다. 이미 4,000명이나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아예 대놓고 써놨죠. 다이어트 헌터의 핫딜. 뭘 팔겠다는 거고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모아서 뭐 공동구매 하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뭐 밴드나 이런 카카오 그룹이 어떻게 보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카페 잘 안 들어가죠? 요즘에 귀찮아가지고. 뭐 하려면은 뭐 로그인 해가지고 어떻게 뭐 게시판 들어가고 굉장히 귀찮아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15년간 아성을 지켰던 네이버도 힘들다, 요즘에는. 이 모바일이란데 적응하기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먼저 적응을 한 상태죠. 카페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가볍고, 가서 정보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훨씬 낫다는 거죠. 이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카카오 그룹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매력 발산을 해봐라. 그리고 또 1000명의 또 단골고객이 생기면 거기서도 충분히 물건 판매가 된다. 뭐 맨 앞에는 정다운 고구마라고 있는데 그림이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 심는 거죠, 봄에.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살고 이번에 뭐 파종을 했다든지 비료를 줬다든지 거름을 줬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수확을 하면은 아 요거를 카친들한테만 팝니다. 싸게 하면 반응이 있겠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아름아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니 실제 잘 파세요. 저건 채널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000명짜리입니다. 1000명짜리. 자, 두 번째 보면은 뭐 해심 안겸지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그냥 여주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식당 하시는 분이고 작년에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용으로 쓰고 계신 분이에요. 본인이 책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 책 쓰는 거를 카카오 스토리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쓰고 계세요. 그동안에 책 쓴다고 하면 아마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다 많이 썼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쓸 거면은 이게 식당 가시니까 바쁘실 거니 컴퓨터에 앉을 시간이 없잖아요. 차라리 여기다 써보셔라. 여기다 틈날 때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글을 그렇게 오랫동안 쓰셨던 것 같고 올해 안에 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 최초로 카카오를 통해서 책이 나올 것 같고 이미 1000명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충성 팬이. 그럼 최소한 다는 안 사더라도 10명은 사겠죠. 10명이 아니라 100명은 살 겁니다. 충분히. 여기서부터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 나왔으면은 우리 고혜성 대표님 책 저기 많이 갖다 놓으셨지만 홍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리얼한 얘기 해가지고 홍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퍼스널 브랜딩 개인을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마케팅 장소고 여기는 뭐 김치 마스터라고 돼 있는데 김치 파시는 분이에요. 광주에서 김치 뭐 한 거를 그냥 거기다 꾸준히 올려놓으시고 있고 마찬가지로 1000명이 다 찾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죠. 김치를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맛있으면 또 계속 사는 거고 가서 댓글을 분석해 보면 언니 맛있어요. 몇 킬로에 얼마예요? 다른 김치는 안 나오나요? 뭐 이런 게 계속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이에요. 채널. 중간에 보면은 누구누구가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몇 명이. 이거는 아까 말한 1000명의 제한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방금 전에 보였던 그 해심 안겸지라는 분이 운영하는 게 요 여주 식당이에요. 한 2000명 넘게 만드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메뉴를 그 식당에는 안 올려요. 여기다만 올립니다. 여기다. 근데 그 메뉴를 먹으러 온다는 거는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자, 오프라인 매장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대전에 사시는 그릇 파시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매장에 있는 거 이렇게 툭툭 찍어가지고 그냥 올려놓습니다. 당연히 대전에 오는 사람들도 팔고 또 온라인으로도 팔고 자, 요거 하나 운영하니까 판매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잘하세요. 며칠 전에 오셨었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됐지만 파리학번이시랍니다. 파리학번. 그러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한 52인가? 뭐 그러실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나이에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뭐 반려동물 이야기. 동물 얘기를 열심히 올려놨더니 17,000명이나 이제 소식받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늘어나죠. 왜 만들었을까요?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은 다들 안고 다니죠? 최소한 여기 무슨 애완동물 용품을 팔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애완동물 안 키우세요. 가능한 얘기잖아요. 안 키워도 판매를 할 수 있잖아. 네. 자, 여기는 뭐 육아상식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49만 5천 명. 거의 50만 명. 그동안에 네이버 카페에서 봤던 무슨 맘스 올리기니 뭐 이런 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1년 만에 50만 명 만든 거고 한번 공동구매 때리면은 50만 명 잘 생각해보세요. 50만 명. 몇백 건 터지면 몇천 건이 하루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만들어낸 성과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카카오에 이렇게 있는 몇 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씩 보면은 내가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 친구 찾기에서 제 이름 임헌수를 쳐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혹시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보고 싶으시면은 저걸 소식받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매일 정보 보내드리는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카카오를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할까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좀 공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